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왜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우리가 영상을 찾아보고 블로그를 보다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할까요? 단순히 시급이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고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가서 뭐 농장이나 공장을 가야죠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높은 순위, 학생들이 원하는 일하는 장소는 카페인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왜 다들 카페에 가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할까? 궁금하시죠? 단순히 영어가 안 되기 때문일까? 그런 1차원적인 이유 말고요.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카페나 시티잡을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 같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출국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너무 심심하다, 지루하다, 아니면 혹은 힘들다. 이 상황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사실 20대라면 누구나 하고 있을 겁니다. 뭐 30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네이버든 유튜브든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아, 근데 여행을 단순하게 갔다 오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시간도 짧은 것 같고 뭔가 이게 인생에서 혹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생각이 점점 번져나가죠. 외국에 살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하니까 혹은 한국에서 이번에 졸업을 하니까 혹은 내가 한국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거를 외국 나가서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키워드 자체가 뭐 해외에서 취업이라든가 뭐 외국살이 혹은 영주권, 이민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는데 사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취업이나 영주권이나 이런 거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조건도 돼야 되고 자격도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 옆에 달려있는 게 보니까 뭐 유학 후 이민, 뭐 무슨 이민, 뭐 영주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학이나 뭐 어학연수 등을 찾아보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유학 학비가 여러분 1년에 1억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허다하더라고요. 학비만 1억이면 생활비에 뭐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죠. 뭐 대학 졸업하고 나면 5억, 6억, 7억이 넘어갈 텐데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워킹홀리데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워킹홀리데이가 뭐지? 오, 이런 게 있어? 내가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1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때부터 워킹홀리데이가 딱 꽂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가 마음에 꽂힌 다음에 뭐 인스타를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어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 특히 호주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농장이나 뭐 공장이나 이렇게 아니면 어떤 건설 현장이나 좀 힘든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 나는 근데 이런 데서 일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왜? 나는 이런 일 해보지도 않았고 나는 출국하는 게 사실 돈은 그렇게 목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찾다 보니까 카페 정도에서 일하면 커피숍 정도에서 일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호주의 뭐 커피숍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뉴질랜드나 그런데 커피숍이나 카페나 혹은 뭐 식당 서빙이나 이런 일들만 여러분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죠. 나 이번에 호주 가서 혹은 캐나다 가서 뉴질랜드 가서 워킹홀리데이 가가지고 나 카페나 이런 데서 일 좀 하고 경력 좀 쌓아보고 싶어. 아니면 좀 이렇게 나갔다 오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쉽지 않을 텐데 야 그런 데서 일하는 거 별로일 거야.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막 검색을 해서 유학원이나 아니면 어떤 에이전시 같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너 쉽지 않다.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뭐야, 쟤 나한테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네. 영어 안 돼도 충분히 가서 다 잘 살고 있다는데, 영어 안 돼도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데, 나는 카페에서 일할 건데 왜 안 된다고 그래? 내 생각엔 충분히 되는데 일만 구하고 살다 보면 언어도 늘고 돈도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장사꾼 놈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시드니로, 멜번으로, 브리즈번으로 어디로든 여러분들이 떠나게 되고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뭐 임시 숙소 어디든 구해놓고 아, 나는 카페에서 일해야지, 식당에서 일해야지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력서를 가지고 그곳에 막 이력서를 돌려요.
계속 돌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화가 오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사실 많지도 않고, 면접을 가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한국 사람만 오나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전화조차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내도. 왜? 여러분, 한국 사람들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간다고 하지만 2023년도 통계를 보면은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장 많이 오는 나라 사람이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일까요? 아니에요. 영국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제일 많이 오고 있어요. 그들을 이어서 프랑스나 그리고 영어권인 아일랜드나 이탈리아나 얘네들이 들어오고요. 한국은 5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또한 한국처럼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이나 대만이나 인도네시아가 10위권 내에 있지만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여러분 10위권 내에 있어요. 즉 10위권 내에 있는 국가들이 유럽 애들이거나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영국은요,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현재 35세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영국인들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들어올 생각이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작년에만 2023년에만요 2만 1,000명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아일랜드 사람들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들어오는 숫자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같은 10위권에 있던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나 아니면 영어를 쓰기에 조금 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독일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도 호주로 워홀 가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냉정하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카페는 커피숍이든 혹은 어떤 식당이든 관광지에 있나요? 관광지가 아닌 곳에 있나요? 대부분 관광지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호주 카페 사장이고 호주 식당 사장인데 거기서 이력서를 보고 뭔가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 그런 유럽 애들이나 아니면 언어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당연하게 판단이 되는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겠어요? 아니면 아시아권 국가인 혹은 언어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여러분을 먼저 선호할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은 이미 내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 이력서를 내고 잘 뽑히지 않아서 한국 친구들이 시트에 있을 거면 뭐 한식당을 가거나 스시집을 가거나 중식당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농장이나 공장 등으로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정확한 목표와 현실 사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농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뭐 어디서 일한다고 왜 쟤는 저렇게 일해 이런 거보다는 상황이 이렇구나, 현재 그 나라의 상황이 이렇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서 현실적인 세팅을 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꼭 세우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1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였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